좋아요, 구독.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두 번째 주 저희 경제사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월은 두 번째 주가 됐는데 시장은 왜 이 모양입니까? 맨날 이러다가 이 모양 경제사부에서는 이 모양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답답합니다. 네,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좋게 가고 올해는 이게 뭡니까? 네, 이런 쪽에서 시장에 뭐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해줘야 될 분을 모셔야 되는데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런 역할을 해주실 윤여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하셔야 됩니다. 아 너무 그렇게 장 올리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어깨를 무겁게. 어깨 어조비예요? 예, 아닙니다. 어떻게 1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래도 고객분들 조금 웃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 윤 이사님이 지난번에 반도체는 이제 그렇게 좋게 안 본다라고 하셨던가요? 그렇게 한 이후부터. 반도체가 아니라 순서상 네. 제약바이오가 먼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건 다 까먹어요. 네. 몇 주 전 걸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네. 작년 말에 종합해 보면 네. 제약바이오가 먼저, 네. 그다음이 2차전지. 2000이랑 반도체가 이제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베팅을 해서 네. 손님분들이 제약바이오 베팅하고 마음 편히 주무세요? 혹시? 일단 대장주를 사셔가지고 대장주라고 하게 되면은 시총 1,000억짜리 박셀바이오 뭐 이런 거.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두 개를 갖고 계셔서 예. 조금 웃으시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은 나 좀 친다 이런 거 뭐 좀 요구하려고 하신 내용이죠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이제 다음 타자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음 타자. 네. 다음 타자를 준비하느라고 어제 밤도 새시면서. 어제 진짜 막 리포터 열심히 왔습니다. 경제사부를 위해서. 그럼요. 이거 한번 날려버리겠다. 네. 네, 그런 마인드로 오신 거죠. 제가 좀 최대한 네. 열심히 잘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그럼요. 그 강도에 따라서 다음에 윤 이사님은 한 2달에 한 번 불러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2주에 한 번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저희 시청자분들과 시청자분의 몫이. 예. 결과로는 조회수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를 보다 보니까 왜 이 모양이에요? 2024년 들어서 네. 제가 올해 초 들어오면은 막 기대감은 이렇게 끌어올려서 시작했는데 네. 왜 이렇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월 효과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1월 딱 첫 거래일에 고점 만들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조금 이제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6거래일 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수급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특별한 뭐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 금융 투자가 음. 연말까지 상당히 이제 많이 매수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매도로 좀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 투자요. 네. 네. 우리 윤 이사님 같은 분들 예. 근데 이게 이제 12월, 1월에 상당히 좀 매도가 많아요. 12월 1월에 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뭐 리밸런싱도 하고 네. 이제 부클로징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영어만 2개 훅 날리고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샀으니까 판단 건 좋은데 네. 그럼 왜 안 사요? 떨어졌으면 사야죠. 그래서 이제 옵션 네. 만기일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옵션 만기일이요? 오늘 네.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한 4조 5천억 정도를 좀 매수했다라고 제가 이제 통계를 봤고요. 기관 쪽에서요? 네. 예. 금융투자 쪽에서 그리고 네. 1월 3일부터 다시 지금 계속 매물을 내놓고 있죠. 한 2조 원 정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늘 있는 일이에요. 뭐 새로운 사이클은 아니고 근데 이번에 흔히 말해서 좀 지수가 약간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조정을 좀 깊게 받는 건 네.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좀 수급에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옵션 만기를 좀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네. 좀 이제 그걸로 해서 좀 수급이 좀 꼬임이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옵션 만기 끝나면 다시 쫙 올라간다.
쫙 올라가도록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바둑 두는 데도 아니고 기원은 무슨 기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관들의 물량이 이번에 네. 옵션 만기일에 청산이 되면 네. 아무래도 뭐 다 청산을 못 하겠지만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3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3월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 예. 네, 그래서 저는 코스피는 아직도 롱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 롱을 작년부터 봤으면 작년 10월 말부터 봤다 그러면 아직 롱은 유효하죠. 계속 유효합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계속 롱하다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여기 거기서 추가 매수해야죠. 지금부터 추가 매수. 아, 추가 매수해야죠. 지금부터가 아니라 벌써 물려 있는데요. 물렸으니까 추가 매수해야죠. 예. 아니 무슨 이렇게 땅 한 파면- 방에 한 번에 사십니까? 땅 파면 돈 아니 주식은 상남자스럽게 해야죠. 딱 보인다 딱 사고 너 바로 V자 안 가면 삐져버릴 거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이런 대표님 그렇게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근데 이런- 저는 네 지금 뭐 지수상 보면 한 2,600선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다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2,600은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600이요. 예, 꼴랑 거기에 답니까? 아닙니다. 더 올라갑니다. 더 올라갑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한 2,700선을 좀 1차 고점으로 보기 때문에 2,700 2,700에서 한 2,700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요. 예, 2,700에서 2,750 정도를 고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여기네요? 예. 월봉상에선 2022년도 3월달 자리.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어쨌든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오르고 나서 네. 지금 약간의 좀 이제 단기 조정이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음. 이거를 하락세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오히려 이번 조정을 저는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 나올 거 다 나오고 네. 그러면 외국인들 팔려고 하는데 외국인들 파는 것도 좀 지켜보는데 외국인들도 오늘 같은 날 보면은 무슨 선물 5,000개, 네. 주식 5천억 뭐 이런 네. 식으로 팔아버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전환이 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지수 보면 한 2,500에서 2,550선에 대한 뭐 지금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니 안 만들어지니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그렇게 넓게요? 2,500도 갑니까? 네. 지금 2,500 가는데 여기서 추매를 하라고요? 2,500, 2,550 지금 2,500이랑 2,550 사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다 맞추겠 3,000에서 2,000 사이면은 다 맞추겠네요. 아, 그렇게는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예.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이 라인 정도면 지지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추매에 대한 얘기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예.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샀던 종목들이나 네. 혹은 좀 이제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저는 비중을 실는 게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실는데 제약 바이오인가요? 그러면 제약 바이오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거는 좀 이따가 네. 말씀드리고. 음. 그러니까 좀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네. 역사적인 날입니다. 네. 왠지 아세요? 혹시 우리 윤이사님은 코인 좀 치세요? 저 코인 분양하다 분양 실패 뭐 이런 거. 살짝 좀 숟가락만 얹습니다. 아 그러면 처음에 계좌 개설해서 그 K뱅크에 대해서 100만 원 넣고 그거만 딱 그거죠. 매매가 없다 보니까 자꾸 휴먼 계좌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 매일 날라오고. 네. 너무나 잘 아시는군요. 해요. 하다 보면 다 알아요. 아, 네. 그러다가 저도 그래서 이거 분위기 심상치 않다. 그래서 작년 여름 때부터 좀 다시 열심히 치기 시작했거든요. 가지도 치고 또 이것도 치고 뭐 이러면서 왔었는데 너무 양쪽에서 많이 버시는 거 아닙니까? 저기요. 그걸 또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이번에 ETF 관련해서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이 났습니다. 네. 역사적인 날이죠. 역사적인 날이죠. 예, 이제 저희가 한때 제가 무슨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튤립 사기의 근본 또 다른 재판이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거는 뭐 아니 저거 갖다가 어디다 써? 먹을 수도 없고 인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얘기는 많았지만 이게 드디어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창드래곤님께서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 같다. 그렇죠. 그 네, 얘기 나왔었죠.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거랑 또 CBDC는 또 다른 거예요. 결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른 쪽으로 보시되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네.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한 축에서 뭔가 또 새로 생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요거를 혹시나 네. 한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주식 팔고 네. 그거 살려고 한국 주식 줄이고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그렇게까지 또 말씀하시면 네. 또 고민이 되긴 하긴 하는데 네. 듣는 외국인 섭섭해요? 네. 네. 지금은 오히려 네. 지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보면 네. 하나의 자산만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특히 위험 자산이 올라가게 되면 네. 사실 부동산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부동산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훨씬 덩치 큰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제 주식 같은 어떤 시장 자체도 같이 저는 최근에 보게 되면 거의 동조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뭐 이머징 마켓이냐 아니면 이제 그런 마켓 그거에 따라 약간 구분은 있겠습니다. 혀를 좀 꼬우셨어요. 이머징. 예. 네.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예. 그때 제가 아마 전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이 어쨌든 나스닥을 따라가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듯이 네. 어쨌든 그렇게 비트코인이 좀 땡겨놓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도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동조화 될 것이다. 네, 위험 자산 입장 쪽으로.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 모양? 네. 왜 외국인들 팔고 이런 느낌이 나서 혹시나 근데 한번 여쭤봤습니다. 너무 주구장창 올라가는 장은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정도 좀 나와야 네, 예, 소화도 좀 해야 그래야 또 멀리 가지 않겠습니까? 나 소화 다 됐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예, 다음으로 간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그러면 보통 이제 저점과 고점을 이어가게 네. 되면 왜 보통 피보나치 수열도 나오고 그런 쪽을 봤을 때 네, 이렇게 예, 그쪽 봤을 때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2,500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조금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최대 마진 5선이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마진 5선이요. 선이 5개입니까? 그러니까 2,500선은 분명히 깨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죠. 그 네, 1,500이면은 거의 한 절반 정도네요. 50% 정도. 네, 그 정도 돌리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550에서 2,000, 그러니까 500선을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한 6거래일, 7거래일 약간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유가 없다라는 하면서 계속 분석해 본 결과 특별하게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관의 어떤 매수를 외국인이 받지 않고 그냥 같이 던진 느낌? 그래서 네.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어쨌든 그 후에 나온 어떤 이슈인 것 같고 네. 지금의 이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좀 어떻게 보면 빨라진 트렌드? 음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5배, 10배 가까이 두세 배 정도에서 어떻게 보면 섹터가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트렌드에서 봤을 때 네. 좀 회전이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좀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증시를 같이 결합해서 보게 되면 뭐 미국은 미국스러워요. 움직이는 거는. 네. 네. 그냥 뭐 조정받았다가 발딱.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진정한 상남자의 주식 아닙니까? 참 미국 주식을 참 말씀드리면 좋지만 네. 그래도 한국인이니까 한국 주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 되면 여기저기는 다 가야죠. 뭐 베네수엘라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 다 사우디도 가야 됩니다. 그럼 매그니픽센트 뭐 세븐 요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M7? 혹시 우리 윤 이사님은 미국 주식 좀 치시진 않으시나요? 이것도 그냥 저는 100만 원 넣고 그냥 또 휴면 개차 이겁니까? 아닙니다. 예. 저는 예. 엔비디아를 좀 했었고요. 나 엔비디아 치는 남자다. 근데 예. 엔비디아를 예. 너무 빨리 팔았어. 고백의 시간입니까? 예. 그래서 네. 요즘은 이제 모으고 있는 게 네. 퀄컴. 좀 하시네요. 그래도 보니까 예. 퀄컴.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팔아서 네. 닭독 같은 눈물을 흘렸죠. 어제 신고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도 그냥 니네들 안녕 그러면서 팍 이렇게 네.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100까지 내려갔을 때 네. 사람들이 엔비디아 끝났다. 네. 근데 $400 올라갔을 때 4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는 진짜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룸이 없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러다가 최근에도 600불, 700불 이렇게 또 TP가 올라가더라고요. TP가 $1,010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 손을 이미 떠난 주식이라 지금 사서 2배입니다. 손이 안 나. 예. 근데 이게- 원래
보통 주식시장에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저항, 그러니까 여기 저항, 음. 500달러 대 부분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거래시면서 탁 갑니다. 네. 이거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네. 그-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요. 이게 네. 100달러에 사잖아요. 예. 그럼 500달러는 왜 이렇게 비싸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다 100달러에 산 남자다. 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요, 모르겠는데. 맨날 쫓아다니면서만 매매가 와가지고 예.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에이 그냥 밑에서 모으는 종목 사자 이러면서 이제 쭉 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쪽에서 뭐 후공정 이런 뭐 쪽에서 봤을 때 네. 퀄컴입니다. 예, 네. 인력들 수급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 이동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퀄컴에서 상당히 많은 인재들을 좀 데리고 가는 듯한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퀄컴이 강원도에 있습니까? 인제 죄송합니다. 예, 예. 네. 대전이랑 이런 뭐 카스나 이런 쪽에 있는 이런 쪽의 인재들이나 뭐 예. 삼성 쪽에 있는 인재들이 예. 퀄컴으로 좀 많이 가는 어떤 그런 음.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현장에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왔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반도체가 계속 세분화되는 느낌 뭐 이제 CXL들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르지 못하면서 좀 모멘텀 있는 종목이 뭔가 찾아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퀄컴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P에 거의 꽉 잡고 있는 회사가 네. 온디바이스 AI가 된다. 네. 라고 하게 되면 일단 교체 수요도 나올 거고 네. 그럼 거기서 담당하는 우리 거 써야지. 아직까지 뭐 엑시노스 네, 맞습니다. 갖다가 엑시노스. 2400 이번에 쓴다고 해서 되게 막 고무되어 있는데 갤럭시 S24에서 네. 네. 퀄컴 스냅드래곤을 스냅드래곤. 좀 에이시죠? 에이, 네. 네. 북미 미국, 캐나다, 중국은 다 들어가요. 네, 다 들어갑니다. 예. 거기 아닌 쪽에서는 엑시노스 들어갑니다. 삼성이 자체 개발한 AP? 그러니까 참 이게 삼성이 많이 오긴 왔는데 네. 확실히 이 자체 이런 팹리스 쪽도 그렇고 좀 아직 좀 멀었습니다. 좀 발열도 그렇고 좀 정말 애국하고 싶은데 팩트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예전에 그거 아세요? 그 갤럭시 S20이었나 그 고스트 현상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나오고 또 한번 난리 났었죠. 그러고 나서 그냥 다 교체했잖아요. 그 바- 다음 시리즈. 네. 예, 바로 뒤집어 엎으면서 네, 그때 네. 비용만 하더니 그게 얼마입니까? 그때 그러니까요. 삼성 좀 고생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재편되는 겁니까 이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 가는 과정에서 네. 이게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전략보다는 이제 확실히 이제 사실은 뭐 애플이던 지금 이제 뭐 퀄컴이던 또 이제 말씀하셨던 테슬라도 그렇고 확실히 이 설계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지금 인사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자체적으로 이제 뭐 파운드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설계 능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게 설계의 어떤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러죠. 뭐 네. 대만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뭐 TSMC를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어떤 밸류체인 수공정의 밸류체인 것처럼 예. 지금 삼성전자로 그런 좀 에코시스템을 좀 많이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이. 정부도 예. 정부도 많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한 네. 2, 3월에 좀 뭐 제도 개편이 있다고 하니까 네. 아니 그럴 거였으면은 네. 한 메모리 반도체를 막 돈 벌 때 좀 같이 키웠어 와야죠. 혼자만 이게 그 한다고 또 상생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감시 이런 얘기. 네. 그래서 원래 같이 공존하고 상생해야 이렇게 단단하게 크는 겁니다. 그렇죠. 혼자 독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초격차라는 단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만 초격차하면 뭐 합니까? 뒤에 나머지 업체들도 다 같이 해서 끌고 올 수 있게 해줘야지. 나만 다르니까 잘 따라와. 그래서 하고 있다가 도태된 애들은 너 탈락.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산업계가 좀 냉정하긴 하죠. 그렇게 치면. 냉정해도 결국에는 네. 초격차에서 내가 뭐 위에 올라갔다. 음. 따라올 때 같이 끌고 갈 수 그래서 생태가 같이 좀 커야 되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또 그렇게 가게 되면 네. 갑자기 울컥울컥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은 그럼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니까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요. 네. 일본은 아시죠? 네. 딴 세상 가 있는 거 일본이 뭐 천상계로 가 있습니다. 주식이. 신고가가 계속 나오길래 네. 저는 진짜 그냥 중국 대만은 막 이렇게 내려가고 막 일본 올라가고 막 부러워하는 눈빛만 이렇게 눈에 하트 떠가지고 부러워하는 눈빛밖에 안 보이고요. 네. 근데 나싹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요? 네, 우리도요. 자, 나스닥을 따라갈 것이냐? 네.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 증시입니다.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홍콩 H 증시입니다. 아 네, 고개를 설레설레. 여기는 지금 뭐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리고 뭐 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거라서 예. 우리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죠. 이번에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또 중주그룹이라고 네네. 그림자 고명의 대명사를 헝다는 막 그래도 그나마 인민은행이 앞장서 가지고 뭘 좀 네네. 파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건 단칸에 파산시키더라고요. 네네. 네. 그럼 거기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 30%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런 그 강도 높은 제가 볼 때 구조 조정이 네. 일관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리고 예전에는 어떻게든 살려서 갔었는데 네. 작년부터 다 이 날릴 건 날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던 이 중국 증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 한국은 뭔가 홍콩 증시 빨리 올라오네요. 한 저점에서는 2%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저점입니다. 그래도 월봉으로 보면은 여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문제가 될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벌써 빠르면 1월 말부터 홍콩 ELS 관련된 쪽에서 발행했던 거 우리 이제 돌아온다. 회수된다. 예. 예. 그러면서 이거 어차피 손해 본 거니까 뭐 무슨 구조상 뭐 홍콩 H 지수랑 뭐 국내 종목 하나 이런 식으로 뭐 한 두 개 결합돼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청산할 때는 어차피 지금 반토막 난 거 이거 그냥 다 정리해 버려야 되잖아요. ELS 네. 구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되는 종목들은 타격 받는 거 아닙니까? 타격을 많이 받겠죠. 규모가 뭐 10조인가 그렇다면서요. 다 합친 상반기까지 들어오는 금액이.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시장에 부담 안 줄까요? 지금 네. 이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시장이요. 시장이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미리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봤을 때 이 네. 부분도 분명히 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롱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말씀하셨던 상반기 그 금액 자체가 네. 분명히 하나의 좀 불씨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 부분도. 그래서 앞에서 제가 2,700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2,600에서 700까지면 그렇게 많이 잡은 건 아니거든요. 별게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높은 수치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같이 지금 상반기에 회오리를 칠 것 같아요. 선거. 선거랑 뭐 네. 지금 계속해서 정책이 나오잖아요. 네. 뭐 주택 관련된 것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뭐 세금 관련된 거 다 개혁하겠다 여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금리 관련된 부분도 오늘 뭐 동결에 대한 부분들. 예. 근데 스탠스를 보니까 거의 미국이랑 똑같아요. 네. 내리진 않겠다. 네. 근데 좀 오래 가겠다. 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미국이랑? 그렇죠. 근데 미국은 좀 많이 올리다 보니까 네. 좀 내리겠지 이런 분위기고. 네. 우리는 그러면 그냥 일단 미국 하는 거 보고 기다리면서 그렇죠. 그냥 관망. 관망하되 예. 좀 걔네가 내려오면 좀 약간 금리 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예. 줄어들면 우리도 그럼 내립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많이 올리질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알기로 이 창드래곤하고 이 FOMC 연준 쪽하고도 좀 약간 이런 좀 커넥션이 있어서 정책에 예, 대한 커넥션이요? 아니 그런 얘기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학교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학연 지연 학연 지연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네 그런 그래서 아니 학연 지연이 스탠스나 정책의 동조 스캔들이요? 이런 얘기 쓰시면 안 된다고요. 스탠스요. 스탠스요. 예, 예. 정책의 동조가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네. 네, 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윤 이사님은 일단 시장 그냥 만만하게 밀리지 않을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라. 네. 네. 지금 이제 사게 되면 V자로 폭등하는 걸 느낄 것이다. 폭등을 2,750까지 그냥 달린다. 폭등까지 느끼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수보다 그렇게 높진 않다. 2,750은 그래도 200포인트 올라가면 그렇죠. 지수가 7% 올라가면 네. 내가 자 드디어 양정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근데 느낌이죠. 예. 지수 7%면 종목이 그래도 한 3-40% 나오겠죠? 오. 안 나오면요? 네. 안 나오면 아, 종목별로 두 달에 한 번? 종목별로 다르겠죠. 종목별로 다르겠다. 어, 네, 중요한 건 일단 종목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네. 내 종목은 3-40%.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